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대표 서경진입니다. 오늘 저희가 맡은 주제는 3D 프린터 집을 짓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저희 회사부터 좀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6년도에 회사를 3D 프린터 개발을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ME 방식이라고 합니다. 머티리얼 익스트루전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프린터를 여러 번의 경험을 가지고 개발을 했고요. 또 현재는 13종의 3D 프린터를 개발해서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꿈이자 가장 큰 비전이 집을 짓는 3D 프린터를 개발하는 게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작은 회사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 저희 회사는 정말 작은 스타트업이지만 무모한 도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1차로 시작했던 건 2019년도에 겐트리 방식으로 대형 프린터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겐트리를 모듈화해서 그 겐트리로 집을 짓는 방식이었는데요. 또 2차로 또 시도를 했습니다. 올해죠. 저희가 시저스 구조를 갖는 이동형, 그리고 이동이 편리한 건축을 위한 3D 프린터를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출시되고 있고 개발한 제품들인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좀 현재는 대형 사이즈의 큰 빌드를 갖는 3D 프린터가 저희 회사의 주축이 돼서 판매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또 한밭대학교와 함께 의료기기용 고강도 기구물 제작을 위한 3D 프린터도 의료 쪽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시도와 테스트와 실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인 3D 프린터 집을 짓다. 네,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프린팅한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3D 프린터의 많은 화두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3D 프린터 만드는 집인데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우선 많은 부분의 장점을 갖고 있는데 저렴해질 수 있다는 거, 인력이 많이 줄여질 수 있다는 거, 시간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등등의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주요 사례들을 보시면 맨 밑에 표에 보시면 2010년이라고 나오죠. 3D 프린터로 집을 짓기 위한 시도가 벌써 2010년부터 10년도 넘은 상황에서 많은 연구와 개발과 시도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세계, 국내 시장 현황을 봐도 가파른 상승 곡선으로 앞으로의 시장성은 좀 밝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좀 몇 개만 짚어보면요. 우선 미국의 UCS 대학의 코시네비 교수팀은 200평 규모의 건설을 20시간 안에 프린팅할 수 있는 콘투어 크래프팅이라는 기술을 발표를 했고요. 네덜란드 건축회사 더스는요. 플라스틱 계열 소재를 사용한 맞춤형 주택을 시공하는 3D 커널 하우스를 기술 공개했습니다. 재밌었던 건 2014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네덜란드 순방 중에 현장을 방문하면서 여기를 관람한 후에 자국 내에 해당 기술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미국이 3D 프린터 건설을 해서 가장 앞서가고 있지 않나 라고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건데요. 윈순이라는 회사입니다. 중국의 회사인데요. 5층짜리 아파트도 건설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우선 영상 하나를 먼저 보시면 더 빨리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상 하나만으로도 많은 부분의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선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3D 프린팅 기술을 건축 분야에 응용하고 또 연구하고 실용화에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는 뭐 너무 오랜 시간 걸리니까 간단하게 해외 사례들을 한번 보고 또 넘어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릴 회사는 중국의 윈순이라는 회사인데요. 윈순이라는 회사는 자이언트 3D 프린터라는 아주 거대한 프린터를 만들어서 단층 주택도 짓고 복층도 짓고 심지어 5층의 아파트까지 건설을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시멘트 기반 재료를 모듈화하고 그 모듈화한 걸 현장으로 이송하고 거기서 재조립하는 프리캐스트 공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리캐스트 공법으로 이렇게 지었는데요. 지금 첫 번째로 보이는 이 5층 아파트가 최근에 기사에 보니까 매물로 나왔는데 대략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1억 7천에 매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저 5층 건물 전체가 1억 7천이라면 정말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또 많은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윈순이었고요. 윈순의 대표이사 마이허라는 대표는요, 2001년에 회사를 창립했는데 전 세계에서 3D 프린팅 건축 관련한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100여 개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폐기물, 건축 폐기물, 그 환경에 대한 것들 되게 많이 고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 폐기물을 혼합한 재활용 자재를 가지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조금 발췌를 해봤는데요. 현재 기술로, 윈순의 현재 기술로 상하이에 있는 동방명주 같은 것도 지을 수 있냐라고 질문을 기자가 했더니 이 마이어 대표는 정부나 시공주체가 허락만 해준다면 그보다 더 큰 것도 지을 수 있다고 하고요. 뭐 하루에 한 채씩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방명주가 4년에 걸친 건물이라면 본인은 4개월 만에 완성할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회사는 페리라는 독일의 회사인데요. 독일의 건축공학 업체라고 합니다. 이 업체에서는요, 세계 처음으로, 이제부터는 뭐 최초, 처음이란 말이 참 많이 등장할 건데, 3층 아파트를 한 번에 지었습니다. 이 3층이란 거, 아까 5층이란 걸 좀 비교했을 때 좀 차이점은 뭐냐면, 현장에서 바로 3층 건물을 지었다라는 데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덴마크에 있는 제조업체 코보드와 함께 했는데요. 프린터의 길이가 2.5m의 모듈을 이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프린터를 개발해서 짓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글씨체가 폰트가 안 맞아서 깨지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프랑스의 낭트 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세계 최초로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을 지었고요. 또 최근에 기사에 보니까 한 가족이 처음으로 입주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특징은 우선 로봇팔이 그 외형의 폼으로 거푸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 시멘트를 쌓아가는 공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은 시멘트를 혼합해서 한 가지 재료를 사용한다면 이 회사는 3가지 재료를 쓴다고 합니다. 거품 형태의 재료, 그다음에 저변층, 콘크리트를 혼합한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아이트호벤 공대는요, 2023년까지 3D 프린터 임대주택을 5채를 지을 예정인데요. 실제로 살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를 보고 또 많은 정책을 했다고 하는데요. 2018년 말에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사업의 명칭이 프로젝트 마일스톤인데 새로운 미래형 주택 사업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볼 회사는요, 미국인데요. 아이콘이라는 회사입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3D 프린터 건축에서 보시면 제일 많이 보이는 회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로 보이는 사진이 이 회사에서 개발한 벌컨이라는 장비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초로 3D 프린터 주택을 지었고요. 개발도상국에 3D 프린터 주택을 허가를 받았고, 노숙자를 위한 주택도 건설했고, 군대 막사도 건설했고, 또 나사와 함께 화성 표면 서식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등등의 많은 활동과 연구들, 그리고 실제로 사례들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오스틴 지역에 혁신적인 가구 100가구 주택단지를 착공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있지 않을까, 조감도이지만 이렇게 지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가장 좀 주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사회공헌 사업에 많이 활동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회사는요, 미국인데요. SP4D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3D 프린터가 실제로 이제 부동산에 매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3D 프린터 지은 집은요, 대략 300평 정도의 그 대지에다가 130평도로 지었는데, 금액이 우선 3억 5천만 원이라는데, 이 나라에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대략 시세의 반 정도의 가격에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회사도 미국입니다. 마이티 빌딩이라는 미국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좀 특이할 만한 게 경량의 특수 합성 소재를 자외선으로 경유하는 방식을 택했고요. 콘크리트보다는 4배가 가벼우면서 건축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닥과 벽체만을 3D 프린터가 지었다면 이 회사는 지붕까지도 한 번에 짓는 주택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세계 최초의 조성되는 3D 프린터 주택단지 란초 미라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재료가 LSM이라는 소재인데요. 여기 글씨가 많이 깨져서 그런데 라이트 스톤 머티리얼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콘크리트와 대리석을 합성한 소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회사는요, 아피스코라는 회사입니다. 러시아에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도 참 특이할 만한 것, 주목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은 회사인데요. 하루에 한 채씩 짓는다고 하는데, 우선 세계 최대 규모의 3D 프린팅 건물을 지어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가 됐습니다. 또한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은요, 영하 35도의 혹한에서 지어진 건물인데, 혹한에서도 동작을 해야 되는 장비도 있지만 혹한에서도 버텨야 되는 소재들, 그러니까 콘크리트도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한 콘크리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건물을 지으면서 삼성이 가전제품을 많이 후원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이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소요 비용은요, 1200만 원 정도. 이 1200만 원에는요, 기초공사부터 지붕, 내외장재, 창문까지 다 들어간 비용이 1200만 원 정도에 지을 수 있다고 했고요. 이 회사가 내부 연한을 175년까지 보장을 한답니다. 물론 회사 쪽의 얘기지만 그 정도로 훨씬 더 지금의 집보다는 견고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요, 두바이에 지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3D 프린팅 건물입니다.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고요. 두바이의 알와산 지역에 대략 200평 정도로 보여지는 높이가 9.5m 정도의 3D 프린터 건축입니다. 보통적인 방식이라면 1년 정도 이상이 걸릴 거라고 하는데요. 단 3개월 만에 이런 큰 건물을 지었고요. 이 건물을 짓는데 투입된 노동자는 15명이 불과하다고 합니다. 건축 폐기물은 상당히 줄일 수 있었고요. 이 건물이 얼마큼 드는지 저는 건축 쪽에서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정도의 건축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방식을 택했을 때는요, 협업 로봇이 가능할 거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두바이 시청의 혁신센터로 현재 사용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두바이 같은 경우는요, 규정이 좀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 표준 그린 빌딩 규격에 맞는지를 1년간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에 다 충족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요, 미국의 UCS대, 그다음에 네덜란드 건축회사 더스, 그다음에 영국의 러프버러 대학교, 디쉐이프, 크르스코라는 회사도 있고요. 스위스, 독일, 두바이, 덴마크, 정말 많은 나라에서 시도와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3D 프린터 집을 짓기 위한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크게 3가지를 나누더라고요. 한국 산업기술학회 논문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거푸집으로 만드는 거푸집 프린팅 방식입니다. 아까 낭트대에서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발톱 폼으로 외벽 거푸집을 만들고 그 안에 시멘트를 만드는 이런 공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유닛 프린팅 시공법인데요. 얘는
사진에서처럼 공장에서 제작하고 이동하고 현장에 이동해서 조립하는 공법, 프리캐스트 공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직접 프린팅 시공법인데요. 네, 현장에서 프린터 갖다 놓고 실제로 집을 짓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도 벽돌을 쌓아오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가별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 그 건설용 3D 프린터 특허 현황을 보니까요.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마이허라는 중국 국기가 건데요. 아까 윈순이라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이 마이허라는 사람이 현재 100여 개의 건설 3D 프린트 건설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특허 현황을 보면 대다수의 빨간 중국 국기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좀 우리나라도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바이에서는요, 2030년까지 새로 지어지는 건물의 25%를 3D 프린터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자국 내 해당 기술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덜란드는 임대주택을 3D 프린터로 건설을 시작을 했고요. 또 아이콘이나 샌프란시스코 비영리단체 뉴스토리는 이제 개발도상국에 집을 지어주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정말 많이 시도하고 있고 또 많은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건설은요, 3D 프린팅 전문 업체인 3D 팩토리와 합작해서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저 빨간 의자는요, 힐스테이크 레이크 송도 2차에 들어가 있는 구조물인데요. 현대건설은 아직까지는 구조물에만 지어서 아파트 내에 3D 구조물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은요, 3D 프린터를 현대건설보다 좀 더 나아가서 창문과 문이 있는 건물을 만들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중동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프로젝트에서 3D 프린트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현장에서 부족한 숙련 노동자 문제, 그 다음에 기간 단축 문제 등을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반도 건설에서도 진행을 국내 기업과 협업해서 진행했다고 하고요. 이름이 코로나입니다. 좀 참 이슈인데요. 이 회사도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회사는요, 왕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어로. 근데 국내 최초로 상용 가능한 건축 3D 프린터를 개발을 했고요. 현재는 현대 하이시스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또 마션케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2017년에 나사가 주최하는 3D 프린티드 헤비타트 챌린지에서 2차에서는 1등을 했는데 최종에서는 종합 3위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이시스는요, 현대 BSNC가 코로나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 현대 BSNC가 사명이 변경된 걸로 아마 기사에서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한국건설기계연구원에서는 아까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올해 부산 에코 델타시티에 실제로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주거 공간을 건축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 이후에는 발표된 게 없어서 확인된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요, 2016년도에 3D 프린팅 기술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또 건설부 1차관이 건설 기술인의 날에 스마트 건설 기술의 하나로 3D 프린팅 건설에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정책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많은 활발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로 짓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마다도 틀리고요.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들인데요. 그 중에서는 아까 픽셀스톤, 벽돌 모양인 것 같고요. LSM, 라이트스톤, 메터리얼이라는 소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라바크리트라는 소재도 있었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요, 슈퍼콘크리트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이 슈퍼콘크리트라는 거는 일반 콘크리트, 일반 시멘트에 비해서 강도나 인장 강도, 압축 강도가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배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요, 엄청 많은 특허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앞으로 3D 프린터 건축의 중요한 연구 분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3D 프린터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대충은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뭐 시간, 노력, 비용 등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거고요. 건설 전문 인력, 숙련 노동자가 없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건설 노동자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 건축 폐기물, 그 다음에 작업장 내 사상자를 좀 줄일 수가 있을 거고요. 뭐 거푸집을 지어서 뭐 띄고 이런 필요도 없을 거고요. 건축에 대한 프로세스가 되게 단순해질 거고요. 또 가혹한 환경에서도 집을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지구가 아닌 다른 세상에 대한 잠재력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으로는 완성된 집을 한 번에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외벽이나 기둥 위주로 지을 수 있고요. 항문, 배관, 지붕 별도로 아직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일자리나 소형 건설사들의 그런 문제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데요. 여러 가지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한 가지만 보고 싶은 게요.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건설용 3D 프린팅 한국선을 못하는 황당한 이유가요. 법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앞으로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사는요. 개발을 3D 프린팅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장비를 소형화하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비가 이동 및 설치가 간편해야 되는데 공장에서 출력하고 대형 화물차를 이송하고 현장에서 재조립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집보다 더 큰 구조물을 만들고 철거하는 비용,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인데요. 이 아피스코어라는 회사를 모델로 삼아서 지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설치가 쉬워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동도, 관리도 저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3D 프린터로 집을 짓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겐트리 모듈이라고 하죠. 겐트리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겐트리 방식을 모듈로 한다면 10m든 20m든 확장해서 지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겐트리 방식으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발을 하고 나서도 정말 어려웠던 게 이렇게 1m 급을 만드는 조립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현장에서 10m, 20m를 한 번에 짓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정하고 다시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로 개발하기 시작한 건요. 시저스 구조를 가는 이동 편리한 건축용 3D 프린터를 개발 중에 있고 현재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우연찮게 시저스 구조를 갖는 이 고소작업대라고 하는데요. 이 고소작업대를 보고 나서 고소작업대가 Z축이 좀 안정적이어야 XY축도 안정적일 수 있다는 생각인데 고소작업대를 보고서 착안을 하게 됐고요.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작은 사이즈의 테스트를 하면서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개발 과정인데요.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각각 모듈별로 구동별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현재는 완성을 했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저희 회사가 저 위에 것도 써주시죠.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테스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냥 구동 테스트 정도밖에 할 수 없었는데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 지원이 된다면 실제로 집을 짓기 위한 노력이 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자는요, 우선 짓는 과정을요, 집을 설계를 하고요, 기초공사를 한다면 그 위에 장비를 올려서 프린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배관 공사, 그 다음에 2층 내지 3층을 공사를 하면 그 위에 다시 장비를 올리고 크레인으로 장비를 올려서 거기서 또 쌓아가는 방식.
네, 그러니까 장비가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3m 이내만 되면, 3m 정도만 되면 2층이든 3층이든 얼마든지 쌓아나갈 수가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한다 그러면 협동 로봇이 가능합니다. 2대, 3대를 해서 한 번에 30평을 짓는 게 아니라 한 번에 100평까지도 같이 지을 수가 있고, 그랬을 때 3D 프린터 주택이 완성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네,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하고요. 또 더 많이 연구 노력해야 되지만 현재는 구동할 수 있는 데까지만 됐고, 노즐 개폐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더 개발한다면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우선 3D 프린터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곳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법의 한계 내에서는 여러 가지인데, 정말 많은 부분에서 질 수 있지만, 저는 첫 번째로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농막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는 잘 모르지만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1억 정도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간단한 주택부터 지어나가고 또 그런 주택에서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면서 할 수 있는 걸 저는 올해 2022년 내년 말까지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도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오래 지체되는데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D 기술융합 공작소